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뭐 중국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있는 삼중수소를 연간 배출하는 양보다 50배 넘게 방류하고 있다. 중국은 한 무려 50배를 넘게 방류한다. 삼중수소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혼자 부들부들 한다. 뭐 친일파 보소 혼자 부들부들 한다. 저렴하게 나오지 말고 반대할 걸 반대하기로 저분 저런 정리해서 놓으면 될걸 부들부들하고 관광이 와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식하면 있던 소리 하게 된 오염수 처리수랑 냉각수랑 같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박을 안 하죠, 이 사람도. 그쵸? 댓글 단 사람인데. 뭐가 다른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얘도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만 봐도 이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긁어갖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오염 처리수랑 냉각수랑 같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같지가 않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인 건데, 이 사람은 그냥 다른 거를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덮어놓고 그냥 우겨요. 덮어놓고 그냥 우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반박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안 줘요. 그냥 우겨버리면 반박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가지고 반박해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미 논의 자체부터가 공정하지 않게 흘러가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느냐?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될 수가 없느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쿠시마가 됐든 뭐 우리나라 원전이 됐든 뭐 원자력 발전의 형태가 됐든 뭐 중수론의 가압식이네 그런 것도 됐든 간에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폐쇄된 이런 용기 내에 연료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료봉에다가 우라늄을 다 박아놓죠. 박아놓고 중성자를 하나 딱 쏘게 되면 연쇄분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얘가.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끓여야죠.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 물을 집어넣어갖고 냉각을 시켜. 그래서 물을 가지고 증기발전을 시켜갖고 이제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원자력 발전이 정상적으로 가동했던 원자력 발전 음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얘를 제어를 합니다. 제어를 하는데, 이제 제어봉을 이렇게 꽂아갖고, 과하게, 왜냐면 연쇄분열 반응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놔두면 온도가 몇천 도씩 올라갑니다. 얘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천천히 타게, 천천히 오래 타게, 천천히 오래 타게 이렇게 해준다. 제어봉을 갖다 놓고 막 꽂았다가 뺐다 하고 냉각수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후쿠시마는 어떻게 됐느냐? 냉각 펌프를 날려버렸죠, 지진이. 냉각 펌프를 가동이 안 된 거예요. 지진으로. 그러니까 냉각수 주입이 안 돼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제어봉도 이게 안 돌아갔죠. 제어봉도 제대로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열이 계속 난 거지, 계속. 빨개졌잖아, 이게. 제어를 안 되니까 이거 겁나 빨라져. 이미 주입됐던 냉각수도 어떻게 됩니까? 증기로 다 바뀌었겠죠.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증기가 되죠. 없어, 이제 냉각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열이 나. 몇천 도시로 올라갑니다. 몇천 도시로 여기. 급하니까 바닷물 그냥 부었어요. 그쵸? 바닷물 부었는데, 그때 당시에 폭발하고 난 다음에 사람 접근이 어렵잖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을 주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바닷물을 주입했으면 좋았겠으나 그러지 못했다. 열이 계속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주입하면 끝이야? 한번 주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증발했어. 다 증발해갖고 다 녹은 거예요. 다 녹아갖고 용기도 뚫고 요 안에 용기가 있는데 요런 빨간 가루 용기
뚫고 바닥으로 나온 거예요, 얘가. 이 연료봉 다 녹아버릴 겁니다. 다 녹아버리고 그냥 밑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바닥을 부었어요, 이렇게 계속. 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태가 아니에요. 이 상태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후쿠시마 원전 1, 2, 3, 4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기, 노심 용융. 노심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다. 떡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단면이라서 이게 도너 모양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물이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랑 다 섞인 거죠. 이렇게. 2호기, 녹았죠? 녹아갖고, 역시 똑같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물로 이렇게 되어 있고. 3호기, 떨어졌어요. 똑같이. 네. 물로 채워져 있고. 4호기, 회수했다 그러더라고요. 회수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회수한 거고. 얘도, 회수했다 그러니까. 이제 없겠죠? 그래도, 오염성이 이렇게 남아있고.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얘가, 제어봉에서 이렇게, 연료봉에서 딱 떨어졌어. 밑에 바닥에 이게 떡처럼 되어 있죠. 떡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떡처럼 되어 있으면, 떨어졌으니까 뭐, 그냥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뭐, 불 꺼졌겠지. 아닙니다. 지금도 열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물을 안 부어주고 안 식히면, 몇 천도로 계속 올라가요. 얘가. 계속 올라가. 얘도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도? 물을 계속 부어주고 있다. 왜? 식으라고 계속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식으라고 계속. 단지 정상적인 원자력 발전하고 차이점이 뭐냐? 얘는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일정한 속도로 타게끔 하는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지 않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만 식히는 것만 이렇게 식히는 용도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이제 관점의 차이가 갈리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서히 타게끔, 서서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타도록 제어를 하는 거고, 후쿠시마 이거는 뭡니까? 과하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냉각하기 위해, 식히기 위해서 그냥 때려 붓는 거예요. 2000도 정도 들어간다. 물론 지금 온도 몇 도야? 98도, 70도입니다. 그 상태 계속 유지해서 물 계속 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몰려 있어. 제어봉이 없죠. 제어봉이 없어요. 제어봉이 없어갖고, 이게,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대체 오염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아까 보셨죠? 원래 연료봉, 원자력 연료봉은 여기에, 여기에 달려있어야 됩니다. 달려있어야 돼. 공중에 떠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밑에서 제어봉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고, 달려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달려있어야 되는데, 다 녹았다. 용기를 뚫고 바닥에 내려와갖고, 녹아내린 연료봉 덩어리를 형성했다. 연료 대불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다?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제어봉으로 이렇게 매달아 놨게요, 이게. 봉으로 해갖고, 압축해갖고, 파이프라인 안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압축해갖고, 딱딱 눌러갖고. 덩어리로 있으면 위험하죠. 왜?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타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타요, 후쿠시마는. 계속 타. 어떻게 됩니까? 물 계속 부어. 왜? 냉각해줘야 되니까. 물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수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후쿠시마 원자력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이게 용량이 한계치가 있잖아요. 물을 뭐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염수를 뽑아갖고 저장을 한다. 그래서 오염수가 저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내부 어떻게 되어 있느냐? MBC 기사 유튜브가 이걸 잘 알려줘요. 수중 로봇 탐사선이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내부입니다.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던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정밀 분석한 도쿄전력은 원자로 압력 용기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에 검은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제어봉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 안에는 핵 연료봉 다발이 들어있고 그 아래로 핵 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봉들이 손상되거나 떨어진 것이 영상에서 확인됐고 원자로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물이 가득해요, 여기에. 여기에 물이 가득해. 물이 가득합니다,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다.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오염수죠. 이런 식으로. 뽑아 올려서 탱크에 다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다 저장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봐야 되는데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입니다. 수소 폭발로 무너진 잔해가 쌓여 있어 진입 자체가 어려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폭량 경고음까지 요란하게 울립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가 지난해 9월부터 20차례 원전 내부를 조사한 결과 5층 원자로 덮개 부근에서 초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2호기는 2에서 4경 베크렐, 3호기는 3경 베크렐. 방사 선량으로 환산하면 사람에게 노출되면 1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죠? 네, 사망할 수 있는 수준. 뭐 얼마? 2경 베크렐이 경으로 나와요? 조가 아니라 경? 4경?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그쵸? 경으로 나오는데 4경. 3경 베크렐. 뭐 이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이 정도 오염 측정은 예상도 못했다. 너희가 예상하는 건 뭐가 있냐? 물어나 보자. 예상 못하지, 인간이. 인간이 아직 원자력을 잘 몰라요. 네. 우라늄 이런 거 잘 몰라요. 지름 12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10년 전 사고 당시 유출됐던 방사성 물질이 덮개 안쪽에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덮개에 2경, 3경 베크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막 이렇게 올라왔을 테니까. 핵연료 잔해도 여기 뚫고 내려갔잖아요.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고. 물이 순환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 오염된 거죠. 전부 다 오염된 거죠. 이 안에는 몇 경 베크렐 뭐 이런 방사성 양만 몇 경 베크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정상적인 원자료 내부에서의 이렇게 딱 들어가 있을 때에 이거는 제어를 하고 있다 그랬죠. 천천히 타도록 제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타고 그리고 냉각수를 계속 돌려주기 때문에 이 안녕 용기 내에 있는 방사성량이 후쿠시마에 현재 잰 2경, 3경 베크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다핵종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몇 년치 방치되고 하니까 이렇게 막 다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핵연료 잔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열이 계속 나와요. 물을 계속 뿌려주는 건데. 온갖 그런 걸 다핵종 방사능이 온갖 게 제어가 안 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꺼번에. 그러면 요 안에는 고농도의 다핵종 그런 것들이 있겠죠. 고농도. 정상적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고농도의 다핵종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정상적인 여기다. 왜? 천천히 태우니까. 한꺼번에 안 나와요. 한꺼번에. 근데 여기는 한꺼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겁나 많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을 부은다 그랬죠? 물을 부어서 뽑았어. 재봤더니만 어떤 때는 뭐 다핵종이 농도가 10 나왔다. 다음 날은 100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왜? 제어를 안 하니까. 그 다음 날은 200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핵종 방사능 농도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농도 양을 총합으로 보면 뽑을 때마다 잴 때마다 다 달라져요. 왜? 제어를 안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정상적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요, 다 예측 가능합니다. 왜? 일정하게 태우니까. 오늘도 10, 내일도 10, 내일 모레도 10, 대핵종 방사능 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해. 그런데 후쿠시마는 달라. 10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음 날에는 20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0 나올 수도 있어요. 다핵종 방사능 농도 양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관심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정화한다며. 그죠? 정화한다 그랬죠? 그래, 오면서 정화하면 다핵종 방사능, 다핵종 방사능을 완벽하게 100% 정화해갖고 삼중수소만 탁 나오게 할 거야. 네, 그걸 믿어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정화하는 게 알프스라는 장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후쿠시마 내부에 그 덩어리들, 그래서 그걸 식혀주기 위해서 물을 계속 붓고 있단 말이에요.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다핵종 방사능 농도, 축적된 것 그 양이 정상 원자력 발전소하고 같지가 않다. 어떤 때는 10, 어떤 때는 200, 어떤 때는 20, 어떤 때는 40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정하게 제어가 안 된 사람이, 정상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온다, 알 수 있다 이라는 거죠. 대체 얼만큼 나오느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경우 하루에 1200톤 정도가 정화된다. 1200톤. 1200톤을 정화를 하는데, 그럼 정화를 하려면 필터를 써야 되잖아요? 알프스 장비라는 게 다핵종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장비이기 때문에, 원리는 간단해요. 정수기다 이 말이죠. 농도가 일반 원자력 발전소 농도보다 훨씬 셀 거란 말이에요. 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죠? 하루에 1200톤을 정화를 한대요. 이것도 놀라워. 하루 1200톤 어떻게 정화해, 이거? 1200톤을 정화를 하는데, 그 안에 다핵종 방사능 농도가 일반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높을 거다. 왜? 오염수니까. 그런데 일주일 간격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00% 정화, 흡착제 교체가 관건.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그죠? 오염수 정화장치 2년 전에도 고장.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물질 흡착 필터 또 10곳 파손. 정수기 필터 파손돼 봐요. 정화됩니까? 똥물이지. 여기 보면은 교체 주기 관건, 이게 제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알프스라 불리우는 다핵종 설비의 정화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핵종 제거 설비. 아까도 말했지만 후쿠시마에 있는 오염수는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핵종 방사능 농도가 훨씬 고농도로 되고요. 일본 도쿄전력에 의하면 흡착제를 짧게는 한 달에 2번, 길게는 3, 4년에 한 번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쳤어요? 여러분, 정수기 필터 오염 농도가 되게 심하면 필터를 자주 갈아야 되잖아요.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장된 오염수의 약 70%에서 총 62개의 방사성 핵종이 존재한다. 방사능 농도라는 게 있잖아요. 농도라는 게 있는데 필터를 2, 3년에 한 번 교체해갖고 그거를 다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애가 아니라고, 얘가. 특히나 지금에야 이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농도가 더 얇아질 수 있겠지만은, 사고 당시 1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염된 농도는 점점 짙어지겠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방류하고 있는 거는 농도가 좀 옅은 거 방류를 하고 있고, 삼중수소 농도도 굉장히 낮은 거를 기준으로 선별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농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그죠? 후쿠시마 도쿄 전력이 왜 높이겠어요? 거꾸로 역순에서 넘어가면 이제 오염수가 점점 농도가 세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은 알프스가 이게 처리를 잘할 수 있느냐, 3, 4년 필터 교체해갖고 됐었느냐, 지금까지 필터를 얼만큼 어떻게 교체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해요, 도쿄 전력이. 오염수를 뽑아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 때부터 해갖고 필터를 어떻게 했느냐, 알프스 설치를 언제 했을까요?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관련해갖고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했나봐요. 여기 보면은 후쿠시마 인근 해수와 우리나라 해수의 137 뭐 이런 게 핵종 농도 비교인데, 우리나라는 일정하잖아요. 그쵸? 일정한데 얘는 높았다가 쭉 떨어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정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얘네들은 왜 그러냐, 얘네들이 처음에 후쿠시마에 그 냉각수를 이제 해수를 써갖고 부어버렸는데, 그게 일부 유출돼갖고 바닷가로 유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뛴 거예요, 얘가. 그 유출된 것 때문에 핵종이 되게 겁나 많이 검출된 거죠, 이게. 이미 후쿠시마 사고 당시부터 냉각수 오염된 물, 뭐가 됐든지 간에 후쿠시마에서 뭔가 쓰였던 물질,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해양으로 방류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후쿠시마 주변에서 이렇게 겁나 뛴 거죠. 그러다가 점차 줄죠. 왜 줍니까? 사고가 수습되고 뭐하고 하면서 해양 방류가 멈추고 뭐 이렇게 했지만, 한 번 안 내보내고 탱크에 담았다고 그러잖아요. 탱크에 담았는데도 왜 주느냐? 희석되고 있다는 거죠. 10년을 희석시켰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가. 표충수 해수. 한반도 주변 표충 해수. 일정하죠, 우리는. 그치? 다르지? 삼중수소. 높죠. 그쵸? 한반도 표충수하고 후쿠시마 표충수 주변 해수가 되어 있는데, 후쿠시마가 네모고 우리는 동그라미네, 동그라미. 그쵸? 동그라미가 밑에 있고 일정하죠? 일정합니다. 그죠? 후쿠시마는요, 높았다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죠. 왜요? 희석되고 있으니까. 농도가 높잖아요, 여기는. 사고 직후이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알프스 장비를 정화했다고 하더라도 알프스를 설치한 그 시점에 정화했던 정화물은 대종이 다 제거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높을 수 있어요, 농도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갈수록 핵종이 좀 더 잘 걸러지거나 필터에 의해서. 근데 그래서 필터 교체 주기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는가, 초기에. 알프스 딱 설치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필터를 되게 빨리,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필터 교체 주기를 좀 늘릴 수 있지, 이렇게는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초창기 때의 알프스의 필터 교체는 얼마만큼 했느냐, 몰라요, 지금. 공개를 안 해요, 국제적으로. 지금 해양 오염수 방류하는 건 뭐다? 최근에 오염수를 끌어올려서 정화한 거. 당연히 다액종이 별로 없을 것이고 희석 농도가 낮아지겠죠. 낮은 농도로 했기 때문에 필터를 걸르면 잘 걸러지겠죠. 근데 이런 다액종이 포함된 물을 필터에다가 돌린다고? 그래서 그거를 3, 4년에 한 번 교체한다고? 미쳤어요? 미친 짓이에요, 이건. 2경 베크렐, 3경 베크렐 이러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된다.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요. 이거 중국, 일본, 이탈리아, 미국,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주변 그 나라의 바닷물 떠갖고 측정하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도
일정하다. 이렇게. 일본은 높았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바닷물을 섞어서 희석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년이 지나야 거의 이제 비슷비슷해진 거예요. 10년이 지나야. 근데 이거를 바닷물을 희석시켜서 버리겠다. 바닷물 안에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높아질 거예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다시 물 떠서 해보면 정화했다 그러니까 떠서 해보면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같지가 않다. 전혀 같지가 않고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하고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필터는 대체 얼마만큼 교체했고 어느 정도 됐는지 제대로 필터가 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다액종을 제대로 완벽하게 100% 정화한다? 그거는 본인들 주장이지. 필터에 수명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국이랑 다른 나라에 방류하는 오염수, 방류하는 냉각수, 그 처리수, 그거랑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처리했던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태생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변칙, 완전히 그냥 숨기는 거죠. 그 의미를 숨겨갖고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동일하지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라는 걸 못하는 거죠. 딱 봐도 같을 수가 없어요. 딱 봐도 그냥 내가 이것저것 다 설명했는데 딱 봐도 그냥 어떻게 지금 오염수가 나오고 어떤 상태였고 후쿠시마가 어떤 상태로 진행됐는지를 안다면 이런 말 못해요. 그래서 뭐다? 그냥 멍청한 거다 이런 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